그러면은 제가 기도하고 같이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수련회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준비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또 정리하며 또 회의하는 이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준비되는 과정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는 노수연 선생님 가운데도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고 또 아이들과 소통하며 나아갈 때에 아이들 문도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그러면 뭐 다른 거 없이 바로 좀 얘기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오랜만에 다시 뵙고요. 네.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제 프로그램 진행돼서 좀 교환을 짰거든요. 그래서 진행하는 스태프분들과 제가 또 따로 좀 공유를 하고요. 제 선생님이 한 20번 참석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예. 그리고 그 학생이 한 50명, 선생님 한 20명 이렇게 참석한다고 얘기 들었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선생님들도 다 같이 참여하는 걸로 좀 진행을 하려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같이 좀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30분 넘기지 않게 9시 넘기지 않게요. 프로그램 매일 할 것 좀 공유 드리고 선생님들에게 좀 협조를 구할 것들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해도 되죠?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이번에 그 프로그램의 취지 컨셉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말하게 하는 거. 저희 청년들 모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신체 부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뇌잖아요. 뇌가 어디에 반응하냐면 재밌는 거에 반응하거든요. 의미 있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재미있는 거에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재미난 게 막 하하 웃고 뭐 저기 텔레비 보는 것도 재밌겠지만 내가 제일 재밌어 하는 건 뭐냐면 참여할 때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활동을 할 때, 자기가 주인공이 될 때. 그래서 가수 콘서트 보면 되게 재밌는데 아무리 재밌어도 가수만큼 재밌을 수 없거든요. 가수가 그 공간과 시간에서 더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고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하는 건 온몸을 하는데 저는 얘기하기를 대표적인 장기가 입이랑 손이라고 말씀드려요. 입으로 참여하는 걸 말이라고 하고 손으로 참여하는 걸 글이라고 하고요. 몸이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생활상에서는 되게 좀 말을 하거든요. 결국 내가 말을 할 때 그 모임이 재밌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말을 할 때 오늘 참여했다고 생각하고요. 주인과 노예가 있다면 주인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참여적이라 뭐 주체적이다. 그건 다른 쉽게 표현하면 내가 말할 때요. 내가 말할 때. 그래서 학생 중심의 학생회를 만든다는 건 뭐냐면 학생이 말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팀원 중심의 팀을 꾸린다는 건 뭐냐면 팀원이 말하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컨셉은 뭐냐면 학생들이 말하게 하는 거. 근데 말해봐 해서 말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팀장님이 좋은 아이디어 내봐 그래서 나오지 않잖아요. 나오던 아이디어도 들어가거든요. 오른쪽을 돌면서 좋은 아이디어 내봐 절대 나오지 않거든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요새 우리 스타트업 회사들이요. 회사를 막 카페처럼 꾸며놓고 막 자유스러운 시간 주고 그게 직원들을 사실 사랑하는 것도 있겠지만 보다 큰 의미는 직원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렇게 여유가 있을 때 참여적으로 되고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까지가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계한 건 뭐냐면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학생들이 말할 수 있는 환경을 한번 설계해 주고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까지. 그래서 그거를 한번 설계했었고요. 전체 취지가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걸 다 정보를 나중에 공유 받을 수 있으신가요? 목사님? 예.
그래서 그 짧게라도 아니면 문서라도 좀 정리해서 몇 가지는 좀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게 하는 것들에 예, 그 말하게 하는 방법 제가 몇 가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그 과거에는요 리더가 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그런 사람을 리더라고 하지 않고요 말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내용이 그나마 또 안 좋으면 꼰대라는 나쁜 표현을 쓰잖아요. 시대가 원하는 리더는 뭐냐면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말하게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과거에 정보가 없는 시절에는요, 정보를 많이 가진 소수가 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깨닫게 하고 끌어갔다면 앞으로의 시대, 지금의 시대는요, 정보가 부족하지 않거든요. 그 정보들을 각자 활용해서 어떻게 하게 만드냐, 동기를 부여해 주냐, 결국 말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리면 크게는 태도와 기술이 있는데 말하게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요. 소리는요, 입으로 나갔다가 귀로 들어가지만 소리에 담긴 메시지는요, 눈으로 나갔다가 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쳐다볼 때, 아, 내 말을 듣고 있구나 생각해요. 그래서 나를 쳐다봐 준 사람한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회사에서 회의가 왜 회의적으로 되냐면 회의에서 말하는 사람도 그리고 회의 자료를 적는 사람도 눈을 마주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쳐다봐 주는 거예요. 물론 온라인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조언 중에서 학생들이 말할 때 이렇게 쳐다봐 주면은요, 되게 말하게 합니다. 말하게 하는 기술이에요. 두 번째는요, 똑같이 있는 것보다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갈 때요. 허리가 이렇게 딱 서 있는데요. 내가 앞에 있는 사람보다 좀 더 낫다고 생각할 때 혹은 편하다고 생각하면은요, 긴장이 풀려요. 그러면 허리가 이렇게 뒤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부장님이면 김대리 왔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사장님이 오시면 이렇게 또 다시 쓰죠. 예, 허리가 자동적으로 반응한다고요. 그런데 이 90도가 최대, 아무리 존경해도 이 최대로 숙이는 각도가 90도인데 90도 안쪽으로 숙여질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요. 내가 관심 있는 얘기 들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쳐다봐 주고요. 몸을 향해고요. 또 하나는요. 김예린 선생님이신가요? 여기에 여러분이 계신데 저는 지금 누구한테 눈을 맞추고 있냐면 김예린 선생님한테 눈을 많이 맞추시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할 때 김예린 선생님 이걸 제일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요. 고개를 흔들어 주세요. 그러면 오늘 제 화면은 지금 16칸이 보이는데요. 저의 오늘 리더는요. 김예린 선생님이 저의 리더세요. 왜냐하면 제가 말하게 하셨으니까. 저를 말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요. 똑같습니다. 과거의 리더는요. 학생들한테 좋은 얘기 많이 했던 사람, 좋은 말씀 많이 전해주고 좋은 자기 경험을 많이 해준 사람을 리더였다면, 교사였다면 이제 아이들이 원하는 교사는요.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 아이들이 말하게 하는 사람. 똑같은 논리인 것 같아요. 좋은 아빠는요. 아이들한테 좋은 얘기 많이 해주는 것도 좋지만 아이가 말하게 하는 아빠가 좋은 아빠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해주셔도 좋아요. 쳐다봐 주시고요. 고개를 흔들어 주시고요. 이 하면 특히 이게 온라인은 줌으로 할 때는요.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흡사 그 이미지 사진 같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움직여 주셔야 돼요. 이렇게 움직여 주고 아이들이 얘기할 때 평소보다 조금 강하게 해주셔도요. 이게 전달될까 말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있으시면 그리고 나도 모르게 선생님도 덜 하실 텐데 화면이 덜 나오니까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예. 팔짱 끼거든요. 이게 소음인이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상체가 약해서. 팔짱이 끼면요. 상대방한테 되게 강압적인 메시지 갑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건데 그냥 시선을 앞으로 보시고 가끔 이게 이 정도만 해주시면 일단 아이들한테도 되게 소통할 때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기술적으로는요. 그 말하게 하는 기술이 한번 입으로 따라해 보세요. 질문. 네, 질문입니다. 그래서 말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을 잘하면 좋은 말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지난주에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 이번 주에 실천했던 거 3가지 얘기해봐. 그러면 말을 못 하겠죠. 예.
요거는 나쁜 질문이죠. 예. 나쁜 질문에요. 침묵이 돌아오거나 나쁜 대답이 옵니다. 숙제 했어? 안 했어? 이것도 질문이잖아요. 이번 중간고사 몇 점 맞았어? 질문이죠. 그러나 좋은 대답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 30분요 주로 그냥 편하게 참여하셔서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이고요. 둘째 날 2시간이 8개 정도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하고 학생들이 거기 질문에 대답하는. 그래서 질문이 되게 중요한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요, 지목할 때 온라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른쪽으로 돌면서 시키는 거 되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첫 모임 때 오른쪽부터 자기소개하자. 어떤 모임 갔는데 그런 거 되게 싫으시잖아요. 예, 되게 부담되고 싫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요, 듣는 척 하면서 자기 말할 것만 준비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리지 마시고요. 이게 지목하시면 줍니다. 화면에 4명 정도 나왔으면 오른쪽으로 돌리지 마시고요. 누구? 말 끝나고 날 때 지목할 때요. 그냥 이름만 부르지 말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뒤에 화면 되게 잘 보이네. 오늘 되게 건강해 보이네. 요거나 말 붙이시고 이렇게 지목해 주시면 되게 좀 더 낫거든요. 그리고 말 끝나자마자 다음 사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말했던 거 짧게 막 5초라도 이렇게 코멘트 붙여주시고 되게 좋은 표현이었네. 요 정도의 역할만 선생님들이 조회해서 해주시면은요. 충분히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요. 제가 보통 질문이 그룹 활동이 5분에서 10분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회해서 해 주셔야 될 역할은 뭐냐면 이렇게 지목해 주시는 거랑 시간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간이, 근데 오프라인이라면 시간 관리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온라인의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한데 시간 관리가 분명하죠. 김인 선생님이 시간만 해놓으시면 말아가도 시간이 확 닫혀버리잖아요. 그래서 전체 시간을 통제하지만 그룹 안에서 고루 얘기할 수 있도록 그걸 좀 배려해 주시는 것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어떤 질문을 던졌는데 아이들이 대답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침묵할 때요. 근데 이 침묵을 견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침묵이 어색해서요. 갑자기 본인의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이 침묵을 그냥 견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침묵 나쁜 게 아니고요. 생각하게 한 거거든요. 말로만 나와서 중요한 게 아니고 말하기 전에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되게 질문의 힘입니다. 그래서 침묵을 너무 이렇게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견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5분을 드렸는데 5분 동안 아이들이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5분 동안 침묵하는 건 안 되잖아요. 5분 동안 눈싸움 하시는 건 안 되고요. 한 10초에서 15초 정도의 침묵은 처음에 견디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라고 질문 주시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니? 요 정도의 침묵은 견뎌주셔도 돼요.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이제 가슴이 이제 몇몇 아이들은 이제 압력을 받거든요.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급한 애가 먼저 합니다. 예. 그러니까 10에서 15초 정도만 한번 견뎌주시고요. 그 견딜 때 요 정도는 괜찮으세요. 좀 생각해봐. 질문이 좀 어렵긴 하지. 이렇게 한 3초, 5초 단계. 그러니까 침묵하라고 해서 정말 이렇게 입을 꽉 꼬매시고 이러고 견디시라는 게 아니고요. 조금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기회를 정도 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초 정도까지는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안 나오면 선생님이 예시로 짧게 해주시면 괜찮아요. 처음부터 하지 않으시길 좀 권장드리고요. 예를 들면 수연이 어떻게 생각해? 라고 이렇게 질문 기회를 줬어요. 수연이가 말 못하고요. 말 못하고 당황스러운 게 너무 눈에 보일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넘기시면 좋아요. 지금 바로 대답하기 힘들어 보이네. 그렇지. 좀 이따 얘기해줘. 라고 넘기시면 됩니다. 어떻게든 대답하게 3명이니까 1명씩 무조건 대답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발표 대회 아니니까 가볍게 패스해서 다음 기회에 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절해 주실 게 뭐냐면 말을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말을 안 하면 몸이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네. 말을 못하게 하면 몸이 아파요. 오늘 내가 1시간 말을 못했으면 집에 가서 막 몸 끙끙 앓으시는 게 있거든요. 학생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말하는 거 좋아하고요. 말 많이 재밌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못하게 할 건 아니지만 조금 자제시키는 건 필요하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처음에 얘기해주면 분위기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그 친구들한테 마이크를 열어주시면 그쪽으로 확 쏠려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두 분위기 좋게 하는 게 아니니까 각자가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먼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게 소극적이고 말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건 제 경험담인데 이렇게 워크숍 같은 거 해보잖아요. 그럼 대부분 좋은 아이디어는 누가 갖고 있냐면 말 안 하시는 분이 갖고 계세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시는 분이 사실은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먼저 했을 뿐이에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는요, 말 잘 못하시는 분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한 번씩 더 기회 주시면 돼요. 이렇게 소극적인 친구들한테 처음에 줄 건 아니지만 이렇게요. 그리고 되게 말하는 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5명이 있으면 그 친구를 언제 시키면 좋을까요? 말하기 되게 어렵고 숫기가 없는데 그 친구를 딱 첫 번째 시키잖아요. 심장이 멎어요. 심장이 멎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를 배려한다고 처음에 시키시면 안 되고요. 5번째 마지막에 시키잖아요. 그러면 기다리다가 심장이 멎어요. 그래서 첫 번째랑 마지막 피하시고요. 아주 소극적인 아이들은요. 한 2번째 정도 시키시면 좋아요. 그런데 어려워하면은 잠깐만 그럼 좀 더 생각해봐. 그리고 기회 주고 한 4번째 정도 시키시고요. 맨 처음과 마지막만 피하시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요 정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 더 좀 강조드리면 그 침묵을 좀 견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15초 정도에서 20초 정도 침묵은 되게 좋은 거니까 어색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들부터 참 견뎌주시고 좀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오늘 그 혹시 여기까지 한 것 중에서 조금 추가적이고 필요하시거나 질문 사항 있으세요? 예, 없습니다. 감사해요. 저, 전달이 저, 잘 할게요. 저 질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 중에 모르겠어요 이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모르겠어요 이런 대답하는 아이들은 예. 어떻게 그 후에 진행을 좀 더 아, 구체적인 질문을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예. 그러니까 조금 뭐 제가 잘 아는 학생일 경우에는 이제 약간 좀 습관적이기도 하고 예. 그런 친구가 어떻게 계속 내가 어떻게 계속해서 질문할 때 바뀔 수 있을까 궁금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모르는 거는요. 2가지인데 하나는요. 그 말 못할 때는요. 관계가 충분하지 않으면 말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건 다른 예인데 어떤 그 소통 끝나고 나서 어떤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가 말을 너무 못한다고 우리 아이를 만나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부모님이 소개해서 만나면 안 되는데 그때 또 특별히 부탁하셔서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애가 말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애가 말을 못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겠죠.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은 거죠. 사이가 안 좋거나 처음 만났거나 관계가 아직 안 쌓이면 말을 잘 못합니다. 2번째는요, 정보가 없으면 잘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아는 거에 대해서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의 아이 대상으로요, 축구 얘기하거나 게임 얘기하잖아요. 말 못하는 애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 양자역학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 라면 말문이 막히겠죠. 아니면 너는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제일 존경하고 따르고 싶니? 이런 질문을 말 못할 수 있거든요. 정보가 없거나 자기가 관심이 덜한 거나. 그리고 3번째가 요거는 공통적인 건데 한국 사회가요. 말하는 기회를 막았어요. 특히 자유롭게 말하기를 막아놨거든요. 정답만 말해야 되고요. 그래서 나랑 다른 세대와 말하는 거 되게 어려워합니다. 갈수록 더 그렇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제가 설계한 게 어땠느냐 그래서 그 친구 말 못하는 친구 모른다고 할 거를 생각해서요.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사실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아는 주제부터 시작합니다. 프로그램에 나올 건데 좋아하는 음악 이런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좋아하는 음악이 뭐야? 그럴 때 몰라요. 그러지 않을 거고요. 그 몰라요 정도면 이제 오늘 참여하기 싫다는 거거든요. 요거는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 예. 그거까지는 이게 통제할 수 없는 거고요. 일반적인 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나 싫다는 거 있어요. 이 자체가 싫어요. 오늘 참석한 게 부모님이 억지로 참석시켰던 오늘 참석 안 하던 나의 용돈이 안 나오거든 그럴 수 있거든요. 그건 이 자체가 싫죠.
그거는 선생님의 잘못이 아니고요. 뭐를 해도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진행을 잘해도 안 되고 각조의 선생님이 잘해도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안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안 되는 경우는 그냥 억지로 시키지 마시고요. 패스 시키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모를 수 있지. 알았어.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 친구랑 있다면 너무 전 이렇게 하거든요. 너무 불편하거나 말하기 싫은 거는 싫다고 얘기해도 괜찮아. 꼭 해야 되는 자리 아니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선생님께서 질문 주신 거 다 포함해 가지고요. 오늘 프로그램에 좀 짰던 건데요. 첫 번째 첫날 거만 좀 말씀드릴게요. 첫날 30분은요. 취지가 뭐냐면 뒤에 이제 프로그램 개별적으로 소개하고 뒤에 그룹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날에 아이스 브레이킹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친구들과 좀 안면을 좀 얘기를 하고요. 메인 프로그램은 둘째 날에 우리가 착한 행실 짜는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제가 사전에 좀 이렇게 교감하는 시간의 취지가 있고요. 2시간 동안 그러고 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혹은 하는 흉내만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집중해야 되는데, 그래서 첫날 30분은요, 그냥 인사하고 나누는 건데, 처음에요, 설명드리면, 그 무작위로 4명 한 방 만듭니다. 이건 이제 이민수 선생님 따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 가질게요. 무작위로 4명 참석한 모든 사람이에요. 거기에는요, 스텝이 최소의 스텝 빼고는요, 선생님과 학생들이 무작위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선생님 4명이 한 방 될 수도 있겠죠. 네, 선생님들끼리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학생들이 4명 될 수 있겠죠. 그럼 학생들이 4명 되고요. 그렇게 그냥 상관없습니다. 그냥 n분의 1로 학생, 교사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그냥 조금 즐기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제일 어려운 경우가 교사 3명에 학생이 1명 들어가는 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조는 학생에게 심심한 위로의 상품을 제가 따로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4명 한 조로 해서 계속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할 거예요. 4명이 한 방 들어가면 자기 이름이 써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름을 쓰라고 할 겁니다. 노수연, 이태우 선생님, 김혜슬 선생님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 이름을 활용해서 단어 만들기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노수연이고요. 아내 이름이 박원영이에요. 그러면 수와 박을 합치면 수박이란 단어 나오죠. 박수, 수영, 원영, 원수 뭐 이런 단어 나오잖아요. 그래서 4명의 자음을 활용해서 명사를 만드는 거. 그 만든 거는 이렇게 채팅방에 올려놓고 그러고서 시간을 줄 거거든요. 뭐 2분이나 1분. 끝나고 나면 개수 얘기해서 그 조 전체에게 쿠폰 주고. 그래서 이름으로 요 효과는 뭐냐면 무작위로 들어갔을 때요. 이름은 자연스럽게 알게 하려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몇 개 할 거예요. 이름으로 한번 하고요. 이제 이름을 학교명으로 바꿔달라고 할 거거든요. 무슨 고등학교, 무슨 선생님들은 옛날 고등학교 이름 쓰시면 돼요. 27학년 정도 되셨잖아요. 20학년 정도 되셨으니까 저 명덕고등학교 한 27학년 되거든요. 이렇게 명덕고등학교에서 이름으로 해서 단어 만들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그냥 같이 들어가셔서 그냥 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즐겁게 참여하시고요. 다만 간혹 선생님들 중에 이 게임에 너무 빠지셔서 너무 좋아하셔서 학생보다 더 달리시는 분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바로만 하지 않으시면 그냥 재밌게 그냥 괜찮습니다. 참여하시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 만들기로 몇 가지 게임만 2-3개 하고요. 그 다음에 끝말잇기 좀 채팅방이나 이게서 해보려고요. 몇 개까지 이어가나 해서 뭐 사문저도 있고 영어 끝말잇기도 하고요. 그래서 첫째 날은요 다른 게 아니고요. 다양한 사람들 얼굴 마주쳐서 인사 나누고 이름 알고 좀 말해보고 부담 줄이는 거. 그리고 제가 끝나면 바로 프로그램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 인사하고 저랑 입 풀고 그다음에 조별 게임으로 이어지는 첫째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첫째 날 거는요 내일 건데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학생처럼 참여해 주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메인이 둘째 날이거든요. 그래서 둘째 날이 그룹 활동이 9개로 진행이 돼요. 9개의 질문 활동들이 들어가는데 보통 5분에서 한 8분 정도 시간 되거든요. 제가 딱 30분만 쓰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3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3분 정도에 제가 이거 요약할 수는 없고요. 조금만 시간 더 쓸게요. 조금만 시간 더 쓰도록 할게요. 시간 좀 길어졌네요. 그래서 2시 45분에 제가 오프닝 한 다음에요. 처음에 3개 정도는요. 그냥 좀 쉬운 겁니다.
첫 번째는 그룹으로 나눌 건데 무작위로요. 교사 1명에 학생 3명 이게 한 개 조로 하려고요. 그래서 어떤 조는 교사가 2명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학생 조는 어떻게 최종 인원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일찍 가가지고요. 줌으로 들어오면 그거 보면서 김인 선생님과 좀 상의해가지고 조 짜는 것들 몇 명을 하면 좋지 할게요. 대원칙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다 참여하는 거고 선생님들도 다 참여하는 방식으로 한 선생님만 10명 정도만 저희가 뽑아서 따로 이렇게 할까 했는데 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선생님들도 다 참여하는 걸로 수련회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푸샤 토크 할 거예요. 그 프로필 사진이나 아니면 카톡의 프로필 사진, 인스타나 이런 사진들 프로필 사진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딱 보여주고요. 그것 좀 설명해주고 없는 친구들 있거든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시간대로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핸드폰으로 하는 거 한두 개 정도 하고요. 세 번째는 음악 토크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음악은 최근에 즐겨 듣는 노래 혹은 내가 좋아하는 가수.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거 할 때 이렇게 야 이번은 좋아하는 음악 하란다. 예를 들면 수연아 너 뭘 좋아해?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선생님들이 이런 질문을 먼저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음악 토크인데 선생님은 되게 강 같은 평화 되게 좋아해.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진짜 평소에 좋아하는 음악들 있으시잖아요. 저로 예를 들면 저 요새 이제 딸 때문에 알게 된 노래인데 그 로제 그 블랙핑크인가요? 로제가 유지아 노래 부른 거 되게 좋더라고요. 이래서 블랙핑크가 노래 되게 잘하는구나 알게 됐는데 되게 몇 번 요새 즐겨 듣는 노래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진짜 좋아하는 걸 얘기해 주면 좋은데 그나마 조금 더 그래도 최신 무한궤도보다 조금 더 올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2000년대 정도까지 좀 올라오셔서 얘기해 주면 공감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수연이 너는 어떤 음악 좋아해? 요새 최근 어떤 음악 들어?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에요. 한 1분 정도 시간 되거든요. 근데 애들이 보통 짧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는 어떤 음악 좋아해? 블랙핑크? 이러고 침묵할 수 있거든요. 그럼 조금 더 추가해 주시면 돼요. 블랙핑크 좋아해? 뭐 그 중에서 누구 제일 좋아해? 혹은 이렇게 해요. 어떤 음악 좋아하는데 요새? 뭐 이렇게 해서 한 명씩 돌아가도 시간이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시키셔도 돼요. 너 아까 블랙핑크 좋아한다고 그랬잖아. 블랙핑크 말고 또 어떤 음악 좋아하는데? 이렇게 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서 그냥 사회자 역할을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프라인이면 제가 다 진행하는데 이게 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학생들만 하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 장단점이 있어요. 재미있는 친구가 들어가는 데는요 되게 잘 될 수 있고요. 어떤 방은요 정말 침묵으로 일관할 수도 있거든요. 되게 어색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역할을 조금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질문을 조금씩 질문이 올라가는데 그 본론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집회 나눔인데요. 그 첫날 그 선교사님께서 첫날 그러니까 내일이겠네요. 내일 저녁 집회 때 말씀 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어제 들었던 말씀 어떻게 들었니?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 너는 어땠는데? 그 주제는 뭐냐? 어제 저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 말하기 힘들어하는 친구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어제 전체 일정 중에서 제일 기억나는 거 뭐였어?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그래서 주로 어제 집회와 말씀과 기도 시간에 자기의 어떤 피드백, 소감을 좀 나누는 시간. 요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본론의 주제인데요. 우리 결론에 우리 2시간 동안 해야 될 최종적은 뭐냐면 각자가 생각하는 착한 행실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본론 들어가는 질문이 어려운 질문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착한 행실이란 이런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마이크 열어드리고 선생님 생각하는 착한 행실은 뭐예요? 라고 제가 질문 드려도 선생님이 말씀하시기 되게 힘드신 질문이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례로 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들아 이거 착한 행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각자 생각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해보자. 최근에 봤던 주위에서 받았던 혹은 들었던 착한 뭐 선행 어떤 게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은 어저께 뉴스에 봤는데 누가 이렇게 구해준 거 있잖아. 나 되게 감명 깊어. 별건 아니지만 아니 뭐 주워 준 거 하나 주워 줬거든. 별거 아니었는데 되게 괜찮았었어. 되게 좋더라.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조금씩 그걸 착한 행실이란 단어를 되게
거시적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쉽게 얘기할 수 있도록 자꾸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몇 가지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착한 행실을 뭐라고 생각해? 최근에 경험했던 착한 행실이 있었어? 단어를 좀 바꿀게요. 행실, 그러니까 나쁜 행실 같네요. 착한 행실 이런 거 말고 뭐 좋았던 기억, 뭐 도움받았던 기억, 누구에게 도움 줬던 기억, 누구에게 도움받았던 기억, 아니면 최근에 친구 중에서 고마웠던 기억 있어? 이렇게 해서 좀 고마운 것 중심으로 이렇게 좋았던 일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근 4, 50분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 5분에서 7분 정도 휴식을 주면서 과제를 하나 줄 거예요. 그러면 각자 생각했던 착한 행실도 생각했고, 그리고 친구들 것도 들어봤으니까 하반기에 앞으로 실천해 볼 만한 착한 일, 좋은 일, 친구들에게 도움될 일, 동네에 도움될 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쉬는 시간 끝나고 이걸로 나눠볼게 라고 제가 과제를 줄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나는요 이런 걸 한번 해볼래요. 이렇게 친구를 도와볼래요? 혹은 이런 좋은 일을 해볼래요? 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3명이나 4명이 1명 되니까 한 사람당 1, 2분씩 말할 거거든요. 얘기하고 나요. 그러면 그 다음 순서가 정할 거예요. 이 중에 하나를. 어떤 사람은 휴지 줍기를 했어요. 어떤 친구는 신호등 그냥 학교 앞 신호등 막 건너는데 신호등이라도 잘 지켜볼래 이런 거예요. 혹은 그 중에 아주 소수지만 큐티를 한번 해볼래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든 상관없습니다. 새내기가 나올 거죠. 그러면 한 사람씩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돼요.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거 나 다 기억 못하는데 괜찮으세요? 듣고 잊으세요. 제가 진행하면서 할 거니까 그냥 내용을 한번 듣고 하시는 시간이세요. 그래서 한번 다른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 중에서 나도 했으면 좋을 게 있은 거 한번 얘기해 보자. 이렇게 해서 제일 많이 나온 거 하나를 정할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귀조의 하나의 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그거를 다시 방으로 싹 모이면 제가 멘트를 할 동안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돼요. 우리 방은 쓰레기 줍기, 우리 방은 뭐 착한 일 하기, 우리 방은 한 달에 한 번 어디 지역아동센터 방문하기, 뭐 이런 거 이렇게 적겠죠. 쭉 나옵니다. 그럼 요거 갖다가 전체 투표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3명 정도 들어가면 16방에서 20방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 20개, 15개 안이 쭉 있겠죠. 안 나온 줄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거 갖다가 투표를 해서요. 투표하는 시스템 한번 고민해 볼게요. 상이 한 5개나 3개 이렇게 한번 정해 보려고요. 그러면 5개 정해졌겠죠. 예를 들면 5개를 정했어요. 5개 프로젝트가요. 그러면 희민이 선생님이랑 제가 멘트를 할 동안 5개 방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쓰레기 줍기 방, 큐티 방, 그리고 뭐 필기 방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방은 나눠지는 거는요. 자기들이 선택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A 방에는요. 20명이 들어올 수 있고요. B 방에는 3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3명 이상만 되면 그 방 그대로 진행할 거고요. 만약에 20명만이 들어오면 20방을요. 다시 3방을 쪼갤 거예요. 4방으로. 그래서 한 방 인원수가 적정 인원수 되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인원들 방에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실천의 계획들을 나눌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하는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뭐냐면 한 5분 정도 무작위로 이렇게 방 주면 오늘 했던 것들에 대한 피드백 나눔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 이런 게 어려웠었어요. 오늘 너무 시간만 많이 끌고 재미없었네요. 오늘 뭐 도움됐고요. 뭐 재밌었어요. 뭐 이렇게 소감을 나누고 제가 클로징하고 마치는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이렇게 서류를 공유드리지 않는 거는요. 제가 중간중간 멘트하면서 이렇게 부탁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선생님들께 지목하시는 거 그리고 친구가 얘기하면 되게 좋은 의견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누군가 얘기했을 때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와, 야 엄청난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냐? 이야, 영혼이 하나도 안 느껴지시죠? 네. 이런 칭찬은 안 하니만 못하신 거예요. 칭찬은 뭐냐면 그 친구가 했던 말 중에 한 단어를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거 되게 좋다. 너 아까 요거라고 얘기했잖아. 그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네. 그래 되게 너 선생님 생각 못 했는데 이렇게 요 정도. 그러니까 칭찬하라는 거는요. 뭐 좋은 말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친구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를 한 번만 더 언급해 주세요. 아, 그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이게 시간 내에서만 그것만 해주시면 전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나리오 제가 요약하면 첫 번째는 쉬운 얘기로 얘기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주제로 들어가서 착한 행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각자의 계획을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같이 모아서 몇 가를 선정해보고 그거에 대한 계획을 짜보고 여기까지거든요. 근데 시간이 2시간이라는 시간이 목사님들 말씀했는데 되게 빠듯한 시간이에요. 제일 좋은 거 한 6시간 정도 하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억지로 이거를 시간에 쫓겨서 하진 않을 거고요. 진행하는 그 흐름 따라서요.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친구들이 충분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고 표현하게 하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화시키는 거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소화시키는 게 뭐냐면 빛과 소금이라는 정보를 들었던 것을 어떻게 하면 써먹을까라고 표현하는 거,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한 거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또 추가적으로 질문사항 있거나 하시는 것도 얘기해 주시고 목사님 얘기 듣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8분 정도 더 썼네요. 저 질문이 있는데 지금 둘째 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애들이 이제 그 3개에서 5개 나온 안으로 방을 만들 때 인원이 얼마나 몰릴지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그러니까 소회의실을 못 열어봐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소회의실을 들어간 상태에서는 소회의실 추가 기능이 되나요? 예, 돼요? 예, 그렇게는 해봤거든요. 그게 돈의 차일까요? 뭐 고급 버전이 따로 있어도 제가 했을 때는 그게 가능했거든요. 5개 방 들어가면 네. 한쪽 반에 20명이 들어가면 네네. 방을 추가해서 그 사람은 그쪽 방을 다 넣어버리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하나 더 질문이 있었던 거는 그 전체 투표를 예전에 카톡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 그대로 진행할까요? 그거는 아니면- 제가 따로 이렇게 김혜리 선생님이랑 따로 한번 제가 의논을 들어볼게요. 이걸로 활용할지 카톡을 활용할지. 뭐 되게 촌스러운 방법은 그냥 막 손드는 방법도 있거든요. 아니면 화면을 까놓다가 켜놓은 방법도 있고요. 근데 애들이 웬만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뭐 성인들이라면 이렇게 간단하게 이 정도로 해서도 이렇게 방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직접 가서 하는 거는 가서 현장에서 계속 이밀 선생님께 주고받으면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방을 사실 없애버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8개의 섹션을 만들었는데 한 세션이나 2세션 사라질 수도 있고요. 뭐 합칠 수도 있고 좀 분위기 봐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 드리기에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냥 한 5분에서 8분짜리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뭐 이렇게 의회처럼 이렇게 어렵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참석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오시고 이제 뭐 질문 더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오늘 모임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오늘 그 녹화된 거는 유튜브로 올려서 링크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오신다고 해가지고 내일 또 뵙고 인사드리고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김혜린 선생님 저랑 잠깐만 얘기 나눠주시면 목사님이랑 같이 네, 이렇게 그 최정원 선생님 나가셨네요. 잠시만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기도회가 있어서 제가 나가야 돼요. 그러세요? 그러면 내일 통화를 할까요? 저는 어떻게 가능합니다. 하면 지금 좋을까요? 저랑 잠깐 얘기하시겠어요, 그럼? 예. 네네네. 어떻게 제가 얘기하면 되지? 호스트를 넘기겠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은 녹화는 어떻게 되지? 예리나? 녹화는 지금 목사님 나가시면 목사님 그 로컬로 저장해 놓으시면 목사님 거에 저장될 거예요. 예, 회의 닫으시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먼저 나가겠습니다.